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11월 15일 금요일인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오늘은 불멸의 화가 반고흐를 만나는 날입니다. 자, 지난주엔 현재 최고 화가로 꼽히는 반고흐가 왜 생전에는 한 점의 작품밖에 팔지 못했는지 알아봤었는데, 자, 오늘은 어떻게 현재의 인기를 누리게 됐는지 반고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찬용 도스트님, 자, 먼저 이제 전시회 반고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시회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작품들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네네. 작품들은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됩니까? 보통 회화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항공 배송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조각 작품이나 위험한 경우에는 선박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보통은 소장하고 있는 데서 특히나 유화 작품은 습도나 관리, 진동이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작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어. 포장이 된 상태로 그대로 국내에 들어오고요. 국내도 전시가 되는 예술의 전당도 국내 최고의 예술 공간이고 특히나 이번 전시를 기획하신 분이 서순주 디렉터, 서순주 박사님이라고 국내 최고의 그 반고 예술 작품을 포함한 이런 유럽의 대가들 작품 권위자시기 때문에 네. 그런 모든 면에서 다 체크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여러분 제일 좋은 환경에서 보실 수 있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보관하는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굉장한 작품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 보험이랄지 이런 것도 얼마나 들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지난주에 살짝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미술관 소장품이다 보니까 보험 평가액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보험으로 이 정도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제 평가액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는 작품은 총 1조 원이 넘는 야. 가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렇죠. 돈에 해당하잖아요. 정말 뭐 보물급의 작품들이 다수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한 작품들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오늘의 한번 주제를 좀 볼 텐데 반고흐의 작품의 어떤 인기 변천사 그 작품이 생전에 이제 100만 원에서 현재는 이제 1,000억 원대까지 이제 작품이 이제 좀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10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급등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반고흐라는 예술가가 막 이렇게 위대해지는 데는 단순히 그 한 명이 엄청 뭐 대단한 작품을 남겨서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다빈치나 이런 또 다른 대가를 얘기할 때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리는 게 메디치 가문 이런 단어를 네, 들어보게 되는 들어본 것 것처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고흐도 동생 테오라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워낙 형을 사랑하고 또 형의 재능을 알아봐서 후원하고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지한 거로 유명하지만 예. 사후에 반고흐가 지금의 힘을 갖게 된 건 오히려 그의 제수 씨였던 그 테오의 부인이죠. 요한나 어. 봉어란 인물에 의해서 지금의 이런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오의 부인이 좀 유명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테오의 부인이라고 하면 이 아주버님이 반고흐가 자신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좀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미울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테오의 부인이 반고흐를 유명하게 했느냐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는 반고흐 이상으로 위대한 게 동생 테오와 그 제수 씨였던 요한나 봉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라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반고흐가 좀 많이 미울 수도 있었을 것 네. 같거든요. 남편한테 너무 의지를 했고 돈 달라. 그쵸. 반고흐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도 단명을 해버리다 보니까 많이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고흐 사후에 1년 뒤에 바로 동생 테오도 맞습니다. 그 네. 바이러스성 치매로 아마 스트레스 원인이 너무 컸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딱 1년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돼서 예. 갑자기 남편을 잃고 자식만 태어난 상태에서 그 수많은 아주버님의 작품을 본인이 끌어안게 되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참 미울 법도 했을 텐데 막상 그걸 가지고 있다가 팔리지도 않는 작품 사이에 남편이 잘 모아놓은 반고흐가 보낸 편지를 보게 됐는데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형과 동생 사이 편지 그 유명한 편지.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내용도 사실 그 형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 테오 역시도 반고흐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늘 글을 써줬지만 반고흐도 동생이 얼마나 자신에게 소중한 인물인지에 대해 늘 그 절절한 우애를 보면서 아무래도 요한나 봉어 입장에서는 이게 이 사연들을 알면은 이 작품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반고흐란 예술가가 그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미치광이 이런 단어로 표현돼야 될 사람이 아니라 예. 얼마나 예술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는가 이걸 사람들이 알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1914년에 빈센트 반 고흐 동생에게 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요즘 국내에서 뭐 영혼의 편지 이런 제목으로 네. 번안돼서 많이 소개되는 이 편지를 책으로 내게 되면서 지금의 이런 인지도를 많이 갖게 됐다. 그 테오의 부인이 이 책을 만드는
뭐 주인공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나 봉어란 분이 어. 사실은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이셨었다고 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을 투자해서 네덜란드에서도 전시를 했지만 이게 큰 물이라고 할까요? 시장을 좀 크게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영문으로 다 번역해가지고 아. 미국에도 출간을 하게 되고요. 경제 마인드가 좀 있으셨나 봅니다. 그렇죠. 그 마케팅을 되게 잘하시는 네. 분인 것 같은 게 작품도 아무데나 막 그냥 돈 벌려고 팔지 않고 권위 있는 미술 공간이나 이걸 잘 보관하겠다 싶은 데만 최대한 좀 적게 200여 점 정도만 생전에 판매를 하셨고 예. 그 이후의 것들은 기증이 되면서 지금 네덜란드에 있는 반고흐 미술관이 아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요한나 봉어가 없었으면은 뭐 물론 위대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언젠간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 있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태호의 부인 요한나 붕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쨌든 뭐 비즈니스 마인드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어쨌든 반고흐가 좀 믿기도 했겠지만 반고흐의 작품 자체를 굉장히 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썩 쉬운 아주버님은 아니었을 거라는 어허.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그 편지를 읽고 작품을 보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그린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 편지를 보다 보니 그게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태호가 참 위대하다는 게 동생이 형을 너무 사랑하고 또 그런 그 요즘 MBTI 이런 거로 얘기하면 죄이라고 할까요? 정리정돈 잘하는 성격이었는지 형이 보낸 편지를 650통 이상 그대로 보관을 했다고요. 190통이나. 와. 네, 그게 그래서 이제 책으로도 나올 수 그렇겠네요.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 내용을 보다 보니 작품 속에 담겨 있는 감정에 공감을 하게 됐고, 이 나오는 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태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태호 본인이고요. 이 태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정말 형을 너무 사랑했던 동생이어서 네.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 윌렘 반 고흐라고 아. 형의 이름 빈센트를 그대로 붙여주게 예. 되거든요. 근데 반 고흐 입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나의 이름을 물려주는 건 너무 기쁘고 고맙지만 이 아이의 인생이 혹시라도 우울하거나 힘들면 어떡하지라고 되게 걱정을 하다가 나의 동생의 아이, 조카에게만큼은 희망만이 가득하길이란 마음을 담아서 그린 게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란 그러면 작품인데요.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 인기작으로 늘 손에 꼽히는 작품인데 그걸 요한나 봉어하고 그 조카에게 같이 선물을 했었던 거고요. 이 작품은 실제로 팔지 않고 집에 늘 걸어놓고 본인들의 어찌 보면 힘과 위로의 작품으로 끌어안고 있다가 기증돼서 이것도 네덜란드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네. 이런 점에서는 아마 반고흐를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저 지금 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꽃이 피는 아몬드 나무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네덜란드에서는 아마 반출하지 좀 않을 것 같은데 이 작품은 국내에서는 볼 수 없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 저희는 이번에 네덜란드 크렐러 밀러 미술관 네. 소장품이 오고 이건 반고흐 미술관 소장품인데다가 아. 정확히 말씀해주신 대로 루브르 박물관으로 따지면 모나리자 같은 작품이다 보니까 아하. 일반적인 상황에선 해외 반출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번 전시회는 그 아르를 시작으로 이 사람이 오베르시르 우아즈나 혹은 생레미에서 그렸었던 자연의 이런 꽃이 피는 것에 영감을 얻은 다양한 대자연에 대한 작품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못지않은 좋은 작품들이 이번에 국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지금 같습니다. 방금 지금 화면 나가고 있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반고흐 작품들이 조금은 그리다 만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네. 지금으로 뭐 많은 분들이 저 작품의 저런 터치에 대해서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보고 계신 작품이 이번에 국내에 아예 들어오는 꽃이 핀 밤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터치가 툭툭 들어가 있다 네. 보니까 클래식한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리다 만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한 시대였기 때문에 네. AI가 등장한 것처럼 카메라가 등장한 시대였고 이 시대에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그리는 것보다 새롭고 진보적인 예술적 도전이 필요했던 거고요. 반고흐는 그걸 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대함으로 평가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무조건 좋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좀 마음을 열고 그냥 색채하고 느낌을 보니 확실히 강렬하다 하고 좀 호기심 넘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주 뒤면은 보게 될 반고흐 작품들인데 자, 이번 주 이렇게 한번 먼저 만나봤고요. 다음 주에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